서남 해안에 위치한 완도 앞바다. 그 바닷속 깊은 곳에 고려시대 보물이 있었다. 수만 점의 청자가 실린 한 척의 침몰선. 이제 그 침몰선이 천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유물유적이라고 하면 이 많은 분들이 고분이나 주거지터와 같은 땅 위의 유적들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속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많은 유물들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다에 잠긴 침몰선, 즉 해저유물선입니다. 이 해저유물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금 제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안 해저유물선입니다. 75년 이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대규모의 중국 무역선으로 이 배를 인양하는 데만 무려 8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이 배와 함께 4만여 점이 넘는 아주 화려한 유물이 인양됐던 이 수중고고학상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신안 유물선만큼 세상의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유물선이 있습니다. 이 신안 유물선의 인양이 끝나가던 83년 12월에 인양된 유물선입니다. 이 유물선이 발견된 곳은 이 신안 앞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완도 앞바다입니다. 이때에 건져 올렸던 건 이 배 한 척과 3만 점의 청자를 비롯한 아주 각종 유물들이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이 순수한 우리의 유물을 수만 점이나 인양했었던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안 유물선에 비해서 세상에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완도 해저 유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배는 3만 점의 청자를 싣고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었을까요? 우선 16년 전 발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3년 말 침몰선과 함께 수만 점의 귀중한 유물이 발견된 곳은 전라남도 완도의 어두지 섬에서 불과 72m 떨어진 지점이었다. 조류 좀 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밖에 작업 못해요. 저쪽이 해남. 네. 이곳 바다 밑에서 유물이 발견된 건 우연이었다. 조개잡이 하던 한 어부의 그물에 넉 점의 청자가 걸려서 올라온 것이다. 감정 결과 고려시대의 것이었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조금 때이기 때문에 한 60cm의 그 시야가 있었는데 그 해저의 그 도자기와 배가 있는 상태는 그 이렇게 야구장의 그 마운드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그 폭이 10m, 길이 한 15m 정도의 그 유물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바다 밑엔 예상보다 많은 양의 유물이 있었다. 더욱이 유물의 상태도 양호했다. 잠수 요원들은 조심스레 유물들을 끌어올렸다. 유물 인양 작업은 두 차례로 나누어서 3개월간 이루어졌다. 그동안 매일같이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많게는 하루에 2,000점 이상이 나오기도 했다. 유물의 대부분은 그릇, 병, 항아리와 같은 실생활 용기들이었다. 현장에선 바로 유물 감정 작업에 들어갔다. 언제 쓰여졌던 그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완도에서 나온 2만여 점에 달하는 이제 사발이 있습니다. 이 사발들은 하나같이 밖으로 이렇게 벌어진 형태입니다. 이제 굽은 이 대마디 굽이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약간 벌어진 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 형태의 그 형태가
대체로 이 청자들이 12세기 전반에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2세기 전반, 바로 고려 중엽의 것이었다. 이러한 청자들이 모두 3만 600여 점. 이렇게 많은 청자가 한꺼번에 나온 건 처음이었다. 이 외에 비록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나무와 흙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도 나왔다. 요즘도 시골 가면 볼 수 있는 나무 함주도 있고 청동제 그릇과 수저도 있다. 이렇게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유물은 모두 3만 701점.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고려시대 유물 수만 점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3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한 것으로 발굴 작업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뜻밖의 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잠수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철창을 갖고 이제 찌르면은 이 뻘일 땐 쑥 들어가고 또 이 도자기나 이런 게 있으면 짜각짜각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닿는 보니까 좀 나무가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좀 물컹물컹한 것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뻘을 파보기로 했다. 만일 뻘 속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했다면 배는 남아있을 것이다. 발굴팀의 예상은 적중했다. 뻘을 걷어내자 배의 모습이 드러났다. 제법 완전한 형태의 나무배였다. 하지만 나무가 많이 부식돼 있어 그대로 인양할 수는 없었다. 조각마다 번호를 매긴 뒤 하나씩 떼어내서 올렸다. 이렇게 끌어올린 조각이 모두 81조각. 보존을 위해 특수약품 처리를 한 뒤 배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붙여 나갔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3만 점의 청자를 싣고 가다가 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배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당시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배를 실물 모습으로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배는 길이가 7m, 높이가 1.5m입니다. 이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부식돼서 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이 배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모두 5조각의 긴 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나무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바닥 마지막 부분에는 이 니은자 모양의 나무를 붙여서 그 위에 나무를 또 붙여서 이 배의 옆면을 만들었는데 저쪽에는 4개, 이쪽에는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배의 발견은 사학계를 흥분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려의 해상 활동이 활발했다고 전해지긴 했지만